지우는 세상의 모든 친절을 가면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의 눈에 세상은 끝없는 경쟁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기심을 숨기기 위해 애쓰는 위선자들 뿐이었다. 그의 아침은 언제나 불만으로 시작되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에게 도시의 삭막함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카페 직원이 건넨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말은 영혼 없는 의례적인 말로 들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은 하루? 세상에 좋은 하루가 어디 있나? 그의 하루는 불만과 냉소의 연속이었다. 회사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일 때 그는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왜 이 사회는 나아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다. 후배가 작은 선행으로 칭찬받을 때 그는 분명 저 행동 뒤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필터였다. 그 필터를 통과한 모든 정보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색되었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차가운 진실을 쌓아 올렸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 물정 다 아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라고 자부했다. 타인의 순진한 낙관론을 보면 코웃음을 쳤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쌓아 올린 비관적인 생각들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는 좀벌레가 되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듯 무거움을 느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술에 의지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나갔다. 그는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치부했다. 홀로 남겨진 밤, 그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섬이 되었다. 그는 그 섬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며 세상에 대한 증오를 되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호텔 방에 들어섰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려 욕실로 들어선 순간 그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 아래 거울은 그의 얼굴을 여과 없이 비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고 세상에 대한 경멸과 불만이 서린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은 마치 그의 내면의 상처가 밖으로 드러난 듯했다. 그는 그 거울 속 모습이 누군지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다. 저게 나라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번개 같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세상의 일그러진 모습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세상에 투영해온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가 거울을 통해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세상은 결코 그에게 먼저 등을 돌린 적이 없었다. 세상은 그저 그의 마음속 거울에 비친 그대로를 투영하는 스크린이었을 뿐이다. 그가 세상에 독을 뿜을 때 세상은 그에게 독을 되돌려 주었다. 그가 세상을 불신할 때 세상은 그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은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참혹한 초상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외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면의 거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첫날 아침 그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혼잣말을 했다. 어색하고 어색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생각을 관찰했다. 왜 나는 이 상황을 불쾌하게 느끼는가? 이 사람의 행동 뒤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수십 년간 굳어진 비관적인 사고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때로는 다시금 냉소적인 시선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비가 오는 날 그는 창밖을 보며 귀찮은 날씨라고 생각하는 대신 대지를 적셔주는 고마운 비로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했다. 마트에서 계산원이 건넨 짧은 미소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에 불과했던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점차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의 내면은 조금씩 평온과 긍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세상도 그에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할 때 한 젊은 여성이 그를 위해 문을 잡아주었다. 그가 길을 걷다 넘어질 뻔하자 한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이나 꿍꿍이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세상은 변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의 내면이 긍정으로 채워지면서 거울은 이제 평화롭고 긍정적인 현실을 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지우는 더 이상 비관론자가 아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굳어져 있던 주름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일그러짐 대신 평온하고 확신에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거울은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진실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 성장을 확인시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지우는 마침내 깨달았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선택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곳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일종의 수행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나쁘끄럽고 어색했지만 그 작은 의식은 그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닻이 되었다. 그는 매일의 작은 노력을 통해 냉소의 껍질을 벗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오래전 인연이 끊긴 친구 준호에게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답장이 오기까지 몇 시간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분명 바쁘다고 하겠지. 내가 귀찮게 하는 걸까? 예전의 지훈이었다면 벌써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지훈아, 연락해줘서 고맙다. 난 잘 지내. 너는 어때? 라는 답장이 도착했다. 지훈은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다. 며칠 후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지훈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었어. 너에게 상처 준 것 정말 미안하다. 그는 진심을 다해 사과했고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나에게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준호의 반응은 지훈의 예상과 달랐다. 준호는 지훈의 냉소적인 태도에 상처받았던 기억을 굳이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저 지훈의 진심을 담은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괜찮아. 다시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준호에게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털어놓았고 준호는 그를 응원했다. 회복은 이처럼 더디고 섬세한 과정이었다. 그는 여전히 예전의 습관과 싸워야 했다.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그는 재빨리 창밖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건물은 무슨 용도일까?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시켰다. 그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낯선 사람과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건네는 연습을 했다. 상대방의 싸늘한 시선에 마음이 움츠러들 때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 찾아왔다. 팀원들은 늘 그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했다. 그런 그가 팀원들에게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네고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에게 먼저 도움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점심시간, 지훈은 혼자 밥을 먹는 대신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따뜻함과 순수함을 발견했다.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적대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다시 그 호텔 방을 지나게 되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그는 그 방을 예약했다. 욕실로 들어서 거울 앞에 섰다. 그때처럼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울 속 그의 모습이 달랐다. 여전히 깊게 패인 주름은 있었지만 그 주름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끝에 얻은 성장과 이해의 흔적이었다. 그의 입꼬리는 희미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평화와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고맙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늘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훈아, 내 안에 일그러진 얼굴을 먼저 봐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삶은 거울이 비추는 행복한 세상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